저는 이제 결혼한 신랑들하고도 뭐 신부들하고도 페이스북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지금 작년에 결혼한 팀들이 아기가 지금 막 출산이 돼서 막 아기 사진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오고 이제 아기가 출산이 되면 막 아기 유모차 끌고 입국하신 이후에도 잘 사는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잖아요. 관심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결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 후에 또 가족들 초청 문제도 있고 아기 나면 장모 초청도 해줘야 되고 그 서류를 해줄 때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소개도 들어오고 뭐 그런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있고 또 진짜 잘 살면 연락도 안 와. 연락도 안 오고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이제 결혼시킨 신랑 중에서 최근에도 신부가 이혼해달라고 연락 온 신부가 하나 있어. 그 전라도 완도에 사는 신랑인데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이 포크레인 기술 중장비하는데 이제 업무의 특성상 마치고 나면 뭐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친구가 그 동네 청년회 회장이라. 그러니까 뭐 술 먹자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부는 싫은 거예요. 좀 이렇게 집에 빨리 와서 자기하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다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싫은 거죠. 신랑은 뭐 자기가 일하면서도 술을 마셔야 되고 동네 청년들하고도 마셔줘야 되고 뭐 이런 그게 너무 찾으니까 힘들다고 연락 오는 거죠. 그럼 지금 7년이 돼도 이렇게 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내잖아요. 3번은 너무 많네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소개한 신랑 그 친구의 사촌형이에요. 거기도 완도에 살아. 거기는 이제 봄동 농사를 짓는데 거기 신부도 우리 신랑 그 친구는 거의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집에를 안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다가 집에를 못 가니까 엄마 집에 가서 자는 거야 신랑이.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그 신부가 울면서 전화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술을 끊었어.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술을 끊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남자들이 바뀌는 게 여자도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우리 신부들은 아기 낳을 때까지는 참아라고 아기를 낳으면 신랑이 바뀔 거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신랑들도 그래요. 막 신부들이 막 철이 없어가지고 막 까불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아기를 낳으면 신부들이 바뀌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견딜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매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은 신랑을 안 받는 이유가 나이 많은 신랑들 중에서 특히 재혼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나이에 지금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하겠나요?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면 둘이서 이렇게 허니문이 짧아지는 거죠. 허니문이 끝났을 때는 아기가 없으니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 잘 안 받는 이유 중에도 하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계속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입국하거나 입국하기 전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하면 우리 이제 중개사 계약 관계 끝났다. 그런 업체도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피해보신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인데 그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장이라고 말하면 키르기스탄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신부가 입국을 안 한 거예요. 2년 정도 저기를 하는데 업체에서 그래도 해결을 해줄 수는 없죠. 근데 좀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아니면 양쪽에 이렇게 해주고 그래 해야 되는데 부부가 여기서 잘 좀 트러블이 있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으면 물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사장님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시면 여기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양쪽에 이렇게 입국해서 여기 삶을 결혼생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제가 옛날에 그 라오스에 갔을 때 우리 여직원이 한국에 지금 시집 와서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직원을 우리가 새로 채용을 했거든요. 통역으로. 그래서 그 직원은 한국에 입국한 신부들을 처음에 입국했을 때 신랑하고 신부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언어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문화적인 것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라오스 직원이 신부한테 전화를 해서 입국 후 관리를 하는 거죠. 입국 후에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후 안 맞고 음식 안 맞고 말 안 통하고 뭐 엄마 보고 싶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언니처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게 우선은 이 업체를 좀 오래 하셨고 두 번째는 뭐 진정성 있게 하셨으니까 인간관계들이 다 연결이 잘 돼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라오스 말도 완벽하게 못 하는데 중간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직원이 옛날에 라오스에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이 지금 한국 와 있으니까 그 직원이 이제 우리 회사 다시 취직을 해서 여기서 통역으로 사후관리 전문으로 하는. 그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그런 분들의 통화나 가능하고 그렇죠. 직접 만나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우리 통역이 한 달에 한 번씩 라오스를 가요. 가서 이제 시험 대비반 한국에 오기 한두 달 남은 신부들하고 다시 면담을 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보면 어색하니까 거기서부터 한국에 가면 뭐가 궁금해요 물어보고 질문 Q&A도 해주고 한국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면서 언니 동생으로 거기서부터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거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무가
신부가 옮겨왔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는 나는 3개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신부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떤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또 그걸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한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쨌든 현지인을 뭐 한국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 가서 음식 먹고 한국인들 그렇죠. 만나고 싶잖아요. 거기서 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다음에 라오스다 그러면 라오스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언니 아니면 뭐 그렇죠. 나쁜 언니를 만나느냐 이게 또 크거든요. 회사에서 결혼하시고 그 올해 적응을 잘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하고 정착에 많이 조언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이제 그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은 그 라오스에서도 저하고 한 6, 7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업 전반적인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지금 6, 7년 정도 살았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라오스 신부들 또 한국 남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결혼하는지 그분한테 이제 고정급으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신부들이나 신랑들이 혜택을 보면 그게 환원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뭐 소개는 영업적인 거는 크게 생각지 않아요. 저는 영업적인 것보다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 두 사람이 잘 살게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잘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통역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어려울 때 말 안 통하고 답답할 때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때 우리 통역이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그걸 이해시켜주면 사실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 콜센터나 예. 이게 통역이 있다고 하는데 공석인 경우가 많고요. 연결도 잘 안 되고. 많은 수의 뭐 영어권 이런 베트남어는 항상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 국가 뭐 1년에 뭐 2, 300건, 500건 이내로 진행되는 국가에 대한 결혼 이주 이민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없거나 예를 들어서 뭐 비건한 여로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가도 라오스 통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혼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정부가 언제까지 해줄 건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뭐 월급 주고 내 신랑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내 신랑만 지키는 거고 내 신부도 지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와서 3개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 거지. 아, 그렇죠. 모르는 정부에 뭐 1호 몇 번 전화해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잠자리가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언니는 라오스에서부터 알고 있던 언니고 한국에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언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랑하고 잠자리가 이래요. 우리 신랑이 이래요. 뭐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뭐 갑자기 뭐 미국 가가지고 그렇죠. 남편이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랑 뭐 좋은 부분도 많지만 뭐 이런 부분은 안 좋아요.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는 내가 차라리 내 직원을 고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있으면 진짜 좋죠. 그거를 현실적으로 체감을 못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못하실 텐데. 신랑들은 이제 살아본 신랑들은 알겠죠. 그렇죠. 가능하면 뭐 사례들이나 전에 이 회사에서 결혼하신 분이 살고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지원이 그 후에 지원을 봐야죠. 후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은 이 데이터로만 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몽족 누구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구해주시고 거기만 포커스가 있지만 한국에 입국해서 잘 사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지금 이제 통역이 한 명이 있고 지방에도 한 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방도 지금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뭐 신부가 처음 왔을 때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에도 둘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에도 이제 라오스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많죠. 비율로 보면 뭐 한 5대5 정도 돼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나누고.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뭐 기술직이나 생산직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제조업체가 제일 많아요. 제조업체에 우리들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공장을 다니면 한국 여성들이 일단은 맞선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생산직이다. 생산직이나 기술직이 사실은 수입이 안정되고 안정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높은데 정년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는 가오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우리 남편이 생산직 라인에서 이러면 가오가 안 쓰니까 안 하는 거죠. 그 옛날 흔히들 뭐 이런 표현을 해주면 공돌이다 이래 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 현실적으로 기술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사람은 상교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 사회에서 인정 여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뭐 생산진 아니라 하면 그래도 뭐 대기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가면 하청업체 내려가 버리면 그냥 어디서 명함도 하나 못 내밀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 대신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남성을 볼 때 국제결혼할 때 수익을 위주로 본다거나 어쨌든 그런 선입견이나 실질적인 게 아닌 그런 껍데기만 보는 경우는 좀 적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건이 좋아서 막 찾아와서 좋은 여자를 소개해달라 이런 신랑들보다 열심히 살지만은 내 조건이 환경이 안 맞아서 한국 여자를 못 만나는 그런 신랑들한테 우리 라오스에 있는 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신부들을 소개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와, 내 연봉이 1억 5천이니까 내한테 맞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이런 신랑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 돈이 많은 분들도 꼭 결혼을 잘 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돈 많다고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이재용 회장님 왜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우리 SK 최 회장님 왜 지금 이런 소송을 받겠어요? 마누라 바꾸고 잘 나가네. 예, 그거 아니거든요. 행복의 가치는 그게 아닌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 회사라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랑들하고 같이 인생을 맞춰 나가다 보면 물론 100% 다 잘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깨지는 커플도 있고 뭐 나도 좀 안 좋은 신부가 소개돼서 내가 어떻게 저런 신부를 소개했을까 뭐 이런 신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먼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간다. 사장님이 이제 오래 종사를 하셨는데 그 가장 오래 하셨으면서 가장 뭐 보기에 행복하신 커플들요. 네. 행복한 커플들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많은데 가장 최근에 올라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지역을 말하면 알 수 있는 데라서 진주 쪽이에요. 경남 진주 쪽에서 주유소하는 신랑인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화물 트럭 기사들은 이제 알겠죠. 최근에 그 신부가 올라왔는데 주유소를 해요. 그 신랑이 그 신부가 돌 안 지난 아기를 안고 기름을 주유하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신부는 라오스에서 간호사였어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와서 지금 아기 낳고 주유소 일도 도와주면서 주유소 2층에 신혼방을 차려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처음 결혼을 실패했어요. 처음 결혼을 했는데 부잣집 외동딸 BTS 좋아하는 아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철도 없는데 얼굴이 이쁘니까 이 신랑은 그냥 꽂힌 거지. 위험하다 하지 마라고 해도 자기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결혼 비자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우리가 돌려보내고 그 신랑이 다시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정해주는 신부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신부를 내가 정해줬어요. 시골 출신이고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나이도 29에 나이도 많고 이런 신부였는데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요즘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생활력도 강하고 더 적극 아기가 있으니까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아기를 한 팔에 안고 그 주유소 기름을 넣어주면은 그 장면이 사진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 나도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커플들 깨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잘 사는 커플들 보면 결혼 이주 이제 외국인 여성이 남자 개인 사업이던 일을 도와준다는 그 제가 경험해보고 들으면 이제 가족으로 이제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한다는 이게 거죠. 내 집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이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됐지만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그럼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네. 첫 번째 결혼에 조금 잘 안 되셨지만 그 화려함만 보고 결혼하는 건 조금 잘 생각해봐야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 내 감성적으로는 봤을 때 이 여자 좋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감성의 선택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 악마하고 천사가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사 말을 들을 건지 악마 말을 들을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중간에 내 말을 듣고 중간에라도 이 신부가 아닌 것 같아 해서 수습을 했을 때 신랑이 저는 이사님이 하자면 그냥 저는 이사님 믿고 할래요. 해가고 깨지고 다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신부 해줘서 고맙다고 문자가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그래도 할래요 하고 하는 신랑들도 있어요. 한국 와서 깨지면 이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가보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이제 중개 그 업자랑 이제 의사소통이나
네. 많이 궁합이 일단 이게 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신랑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평범한 신랑들이 잘난 신랑 말고 너무 못난 신랑도 말고. 그 현지에서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깨지시거나 한국에서 잘 안 되신 분들 중에 또 제가 또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이건 문제 여성으로 찍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이게 법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누가 봐도 문제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거죠. 예, 애매한 거를 계속 따지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보면 어느 나라 한국에서 나이 이제 더 들어도 결혼 못 해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지금 우리 신부들 결혼하는 평균 연령을 보면 23, 4, 이 정도 된단 말이죠. 한국 여자로 생각해 보면 놀기 좋아하고 한참 이쁠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고 나와서 맥주 먹고 놀아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딱 잘라서 나쁘다. 우리 딸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리고 다 그러죠. 그런 이해를 못하면 나이 많은 여자고 해. 그 나이 많은 여자는 또 아니 내가 국제결혼하면서 이렇게 나이 많고 늙은 여자하고 할 것도 안 하죠. 예. 어린 여자를 찾으면서 또 어린 여자의 단점은 싫은 거지. 그건 지난달에 신부랑 이태원 클럽에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내 그렇지. 바운더리 안에만 같이 놀아주고 하면 되는데. 같이 놀아주고 하면 돼.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근데 가기 싫은 거야. 뭐 클럽 가서 마약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춤추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나쁘게만 보고 그러면 물론 우리 없죠. 회사는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고 왜 갔어? 친구 생일 파티라서 갔어. 뭐 가서 가볍게 놀다 오고 이 정도 같으면 다음에 가지 말라고 경고 정도 주고 만단 말이죠. 근데 가서 모르는 남자들하고 부킹하고 놀고 막 이러면 우리가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대안으로는 현지 직원이나 아니 누구랑 같이 가거나 단체로 가거나 만약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국해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오면 라오스 신부들도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집 주위에 인천이다. 인천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신랑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죠. 맥주도 먹고 놀고 이렇게 노는 거를 권장하지 여자들끼리 따로 나이트클럽을 간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우리는 권장하지 그거는 않죠. 잘못된 거죠. 그 위험하죠. 근데 그게 남자가 때도 그렇지만 40대, 50대다 보면 이 20대의 여자가 나쁜 짓만 아니면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꾸미고 싶고 뭐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잘. 그렇죠. 사는 그래서 것 같긴 하다. 국제결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있잖아. 이걸 좀 깨야 돼요. 안 깨면 자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나중에 뭐 서로 간에 생각 차이가 또 생기게 되죠. 생기니까. 까탈스러운 거로 또 이런 분들은 미팅부터 매칭부터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결혼 상담은 저희 매니저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3명의 매니저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3명의 매니저들한테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잘난 척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를 예를 한다면 1점부터 10점이 있으면 10점짜리 하지 말고 9점짜리 하지 마라. 7, 8점짜리가 더 낫다. 밑에 5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뛰어나면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적당히 한 사람들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지에 가보면 너무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고 우리도 힘든데 신부는 결혼하면 안 힘들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과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따지면 신부도 결국 자기를 따질 건데 자기는 그렇게 완벽하냐는 거지. 자기도 그러니까 5가지 조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만족하면 2가지는 서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기적인 거랑 잘난 척하는 거는 우리가 다 문제라고 이해하는데 그 조금 모자란 거를 보면 이제 사실은 국제 결혼이 뭐 연애 결혼이든 업체 결혼이든 어쨌든 언어 공부는 둘째고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용을 지불했으니 나는 그냥 약간 나쁘게 말하면 물건 납품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저희들도 걸러내지만 걸러낸다 해서 다 걸러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마인드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첫 번째는 신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겠어? 내 몸에 가시를 다 달고 나를 안아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면 가장 불행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의심이나 물건으로 보는데 나를 사랑해줘 이거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신랑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 신랑들이 첫째는 내를 만나고 또 나와 결혼을 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오는 그 신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 말고 또 할 수 있어. 나는 돈만 주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면
결국에 그 사람 인생은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만 하나 또- 위기가 오면 또 포기하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포기하고 또 새로 가고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또 똑같이 예, 그런 그러니까 죽으는 변화도 사람만 변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경험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화가 있으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본인 자기 성찰도 해야 뭐 남자 여자분들도 결국에는 자기의 그 잘못된 마인드나 그런 판단들은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 그렇죠. 그 업체에서도 여성을 잘 찾아주시고 교육도 해주시는 거지만 뭐 결국엔 사는 거는 남자니까 한국에서 그 맞습니다. 남자 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한국인 여성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 해가지고 남자랑 경제적으로 잘 도움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많죠. 라오스 신부들이 이제 첫 번째는 오면 처음부터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라오스 신부들이 소극적이거든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 돈 벌러 가려 이렇게 한대. 마음은 가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죠. 그치, 처음에. 길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길 잡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카드 줘도 카드 쓸 줄도 모르고 카드를 썼는데 돈이 안 나오면 나는 이 상황을 어떡하지 이러기 싫으니까 현금을 좋아해요. 안 써버렸다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기 낳고 2, 3년 지나서 어린이집 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는 일하러 나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지금 뭐 공장 다니는 신부들도 많고 뭐 커피숍에서 일하는 신부들도 있고 공장 같은데 또 뭐 농촌에 일하는 신부들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많죠.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면 일하러 나가더라고요. 뭐 아이 낳고 그러면 뭐 가족이 이제 완전히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건데 그때는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뭐 웬만하면 다 살죠. 이혼이 되거나 파혼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3개월 안에 끝나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요. 지금 오자마자. 그 초기에는 한국에 신부가 입국하고 경제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잘 이제 쉽게 말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남자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예,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처갓집을 도와주려고 막 하다가 내 자식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1순위가 엄마 아빠 가지고 내 그렇지. 자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저쪽으로 가는 돈이 일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이 이제 무게추가 옮겨지고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학원비라든지 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저쪽을 줄이고 이쪽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 생기죠.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은 그거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뭐 한국 온 지 이제 한 10년 다 돼 가는데 이제 커피숍이 태국 사람들이 오는 커피숍이에요. 아, 그러니까 태국식의 무슨 분식 비슷한 것도 팔고 뭐 배달도 하고 뭐 이런 회사에서 알바 신부들도 있고 뭐 이제 꼭 라오스 식당이나 라오스 아닙니다. 그 주로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한국 식당으로 많이 가고 라오스는 몇 명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식당이나 공장이나 산업단지나 뭐 이런 데 많이 다니고 그 10년 정도 되셔서 이제 커피숍도 일하시고 이러면 남편분이랑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그렇죠. 서로 아무래도 그분은 애뭐 둘이고 그러면 많이 생기죠.